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책을 써서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교보문고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도 사실은 목사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편협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는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냐.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상식 이하인 사람은 정말 힘들어. 상식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상식 이상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말이 통해요. 상식 이하는 말이 안 통해요. 저도 되도록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식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의 기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대화의 법칙이에요. 행복은요, 관계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 뭐 돈에 있다, 성공에 있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 나름대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아무리 큰 집에 있어도 싸우는 부부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집에 있어도 화목한 그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녀 관계는 행복해요. 단칸방에 살아도 화목한 가정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주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리 호화롭고 큰 집에 살아도, 왕궁에 살아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매일 너 죽자 나 죽자 싸우면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요. 앞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성공했거나 말았거나 그냥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모든 걸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제 삶을 투자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목이 관계의 법칙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관계를 만드는 건 대화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대화가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해요. 병 걸려요. 막 우라통이 치밀 때 있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막 우라통이 치미는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내 얘기를 다 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남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돈을 쓰고 먹을 걸 사줘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조직폭력배 두목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이제 좀 예쁘고 우아한 그런 여자분하고 연애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기껏 가봐야 극장이나 가고 술 먹으러나 가고 나이트 클럽이나 가던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애인이 뭐 오페라 보러 가자, 뭐 발레 보러 가자, 뭐 세종문화회관 가자. 그러니까 그런 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또 자기가 무식하다는 표시를 낼 수는 없으니까 나도 유식하다는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연구해서 이제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여자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수준을 맞춰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오페라를 구경하고 있는데 졸린 눈으로 그냥 끔뻑끔뻑 뜨면서 사실 재미없잖아요. 영화보다는. 긴박감도 없고 나가서 춤추고 그러는 게 뭐 그 남자가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건달이. 그러니까 이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안 졸으려고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떼르르 울리는 거야. 그 이제 닐리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큰 소리가 울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형님 쪽으로 눈이 쫙 쏠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이 도대체 이런 데 들어오면서 전화기를 켜고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은 놀래가지고 전화기를 빨리 꺼내가지고 제일 빨리 끄는 방법은 받는 거거든요. 전화기를 딱 받았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동생이 전화를 한 거야. 형님! 정리야. 그러니까 그냥 전화 받는 사람 소리보다 전화하는 사람 소리가 더 커가지고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야. 야, 조용히 얘기하라, 조용히. 형님 어디 계십니까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야, 조용히 해. 여기 문화회관이다. 조용히 해. 동생이 갑자기 잠잠해진 거야. 문화회관 얘기를 듣고는. 이제 얘가 말을 알아들었나 보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정막이 흐른 다음에 형님 너무 아십니다. 우리도 고기 좋아합니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문화회관은 고기 굽는 문화회관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야, 그런 문화회관 말고 여기 세종문화회관이야. 아, 세종문화회관은 거기 없으니까 형님 이제 따돌리기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오페라 구경하고 있어. 형님 저도 오페라 다 먹어봤습니다. 그거 앞뒤로 구워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오돌 빼기 나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님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니까 알았다. 지금 세종로로 나와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친구한테는 내가 잠깐 동생 만나고 올 테니까 먼저 구경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동생들 고기 사주고 자기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말이 안 통하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수준이 높고 한 사람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 쪽으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형님이 야 여기 영화관이다. 영화 보고 있으니까 조용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딱 끊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세종문화회관에 왔다고 이제 동생한테 여기 세종문화회관이다. 자기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어리석게 얘기를 해줘야 돼. 수준을 좀 낮춰줘야 돼. 대화가 통해야 돼. 그래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나갔다고 초등학교 나온 할머니한테 할머니 대학교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할머니한테 군밤이나 얻어맞는다는 거지. 할머니한테는 할머니한테 맞는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요 대부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요. 그 비결은 대화를 통하는 비결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정신 연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물어봐야 돼.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없이 대화할 수 있는 비결 그건 끝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물어보면 대답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끝없이 물어보는 거야. 끝없이. 이제 물어볼 걸 생각해 놓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사람 만나면 일단 물어봐요. 어색하면 계속 물어봐. 뭐든지 물어봐. 근데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 월급 얼마 받아? 그걸 물어보면 딱 끊어져요. 거기서부터는.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요즘에는 결혼했니? 그런 거 물어봐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사람 만나면 애들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월급은 많이 받아? 그게 이제 가장 주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면요. 꼬리를 물어야 돼. 계속. 그럼 대화는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도 부담 없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직장에서 오셨으니까 열심히 돈 버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밥은 한 끼 얻어 먹겠구나.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딱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시면 돼.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려면 계속 물어보시면 돼. 그게 이제 대화의 비결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카페에서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주로 대화를 참 재밌게 하셔. 그러니까 맛깔나게 대화를 해. 앞에다 커피잔 2개 딱 놓고 요만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맞아보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 제가 들어보면 별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아주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카페에 가거나 커피숍 가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유심히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욕먹으니까 들깃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하늘 보면서 싹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 통하거든. 말이 통하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커피 한 잔을 놓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가슴 속에 지나가는 건 영화의 장면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이 다 지나가고 있어. 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놓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대화가 통하거든. 대화가 통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하게 해야 돼요.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 수준을 낮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일 수는 없지만 높은 사람은 낮을 수 있어요. 낮춰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좀 높여놓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정치적인 있을거리 하나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죠. 그 이후에 애들하고 대화하면 참 재밌어요. 초등학생들하고 전 대화하거든요. 엄마가 잘해주니? 뭐 사줬니? 엄마가 해주는 건 뭐가 제일 맛있어?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뭐 떡볶이 해주고요. 뭐 해주고요. 자기들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어린애들을 자주 대하거든요. 근데 저를 참 좋아해.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얘기가 다 끝나면 과자 사 먹으라 그러고 1,000원을 줘요. 그러면
저분하고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1,000원 준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하고 얘기해 보려고 해. 얘기하면 이제 대답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수준은 1,000원이야. 근데 어른 만나가지고, 아유, 수고했습니다. 나가면서 뭐 과자라도 1,000원 주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날 거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틀리면 대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돼. 한참 바쁜 은행 창구에 이제 남자가 수염도 덥수룩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벌금 내왔어요. 그러더니 용지를 딱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자동차 고지서 요금, 이제 벌금 딱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신호를 위반했는 모양이에요. 얼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번호표도 안 뽑아온 거야. 아저씨,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야 돼요. 뭐 번호표를 뽑아오라 그래. 다른 사람들도 번호표 다 뽑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저씨도 기다리셔야 돼요. 뭐 은행이 이래. 이 사람 은행도 안 와본 사람인가 봐. 은행이 서비스가 왜 이런 거야. 초롱초롱거리고 그냥 확 나가버려. 그 사람 참 성질 되게 급하다. 근데 이제 한 10분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갖고 왔어! 그러더니 자동차 번호판을 딱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번호표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 은행을 안 와본 사람이라 이 대기표가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뽑아오라 그런 줄 알고 가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뽑아온 거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실 설명하면 거기서부터 복잡해지거든. 알았어요. 내드릴게요. 그러고는 돈 딱 받고는 내줬대. 그걸 들고 은행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고 가더래.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황당한 일이 생겨요. 저도 가끔 제가 하는 얘기하고 듣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A를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이 나중에 소문내는 건 B를 소문을 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 저 사람이 지금 번호표라고 얘기했는데 뽑아오는 번호표라고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이라고 들었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가끔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면 전혀 엉뚱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요, 막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초예요, 기초.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대화할 때. 그리고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대화에서 이긴 것 같지만 이긴 대화는 진 대화예요. 대화에서 이기면 삶에서는 져요. 저도 해보니까.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에서 이겨보세요. 남자가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그 다음날부터 반찬이 틀려져. 반찬이 안 나와. 지잖아요? 그럼 불쌍해서 맛있는 거 해줘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는 져줘야 돼.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래요. 말싸움에서 져주면 그 다음에는 태도는 그 사람의 태도는 아주 좋아져요. 근데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저 사람이 졌다. 그 다음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틀려. 그래, 너 잘났나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내가 길이길이 두고 볼 거야. 그리고 도끼 눈을 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지면 잠깐 동안은 속이 상하지만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때부터는 사람들한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대화를 통해서 모든 병이 치료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끝없이 물어보는 거고 물어보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중에 하나는 나와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걸 하나 딱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게 돼. 스스로. 저는 무슨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할까요? 책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 책 물어보는 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국의 박사들은 수만 명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는 손에 꼽아요. 이제 책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들보다 제가 훨씬 낫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책 얘기 나오면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출판사에 가서 받고 맞고 막 그 얘기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싶으면 책을 물어보면 돼. 어떻게 해서 책 쓰게 되셨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책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관심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도 분명히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상사한테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올 때까지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돼. 훌륭하시네. 대단하네. 힘들었겠네. 그것만 하시면 대화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그 대화한 사람은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녀요. 나는 아무 얘기 안 해도. 이제 그 실례가 있어요. 이제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여름 휴가를 가는데 이제 친정집에 들려서 또 이모님 집에 들려서 휴가를 가야 돼. 근데 들릴 시간이 한 5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두 집 다 잠깐 들려서 떠나가면 서운해해.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짰는데
이모님 집에 먼저 들려서 당신이 남아있고 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오면 이제 그때 같이 거기서 여행을 떠나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는 이모님 집에 혼자 사는 이모님 집에 혼자 앉아 있으라고 이제 한 번만 고생을 해라. 내가 이번 휴가 갔다 가서 그 대접은 톡톡히 해주겠다. 부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이모님 집에 가서 딱 인사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그 이모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집에 딱 들어오면 너 이 신발장 얼마짜리인지 아니? 이게 50만 원짜리단다. 그래야지 그거 30분 설명. 그 이모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시려고 차를 딱 꺼내오면 너 이 찻잔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그래야지 그거 30분. 그리고 저기 걸려있는 사진 너 저기 얼마짜리인지 아니? 액자가 50만 원짜리야. 저 사진 작가가 찍은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한 1시간. 이제 그렇게 자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설명하는데 대여섯 시간을 설명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사는 분이야. 근데 이제 가족들은 그걸 다 알아. 그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라. 그게 이제 철칙이야, 가족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래서 이제 안 물어봐도 막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인사를 하고 이모님 저는 친정에 엄마한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우리 남편 좀 여기 있을 테니까 남편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라. 그러고 이제 떠났어. 근데 이제 남편한테 아유 불쌍한 사람 5시간만 고생해 내가 잘해줄게. 이제 그러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니까 남편은 이제 딱 차를 마시려고 이제 차를 끌어오셨어. 근데 이모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조카 사위니까 그 조카 사위를 데리고 자기 얘기를 막 하기에는 좀 쑥스러웠나 봐, 이모님이. 얘기를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근데 5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묵묵부답을 어떻게 5시간 동안을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카 사위가 물어봤어요. 이모님, 찻잔이 참 비싸 보이네요. 아, 이 찻잔이 말이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나? 이게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이태리에서 사온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30분을 설명을 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그런 찻잔이야. 어우, 참 좋은 찻잔이네요. 영광입니다. 이런 찻잔에 마셔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또 이 얘기를 이어가야 되니까 저기는 호리병이 저게 참 멋있어 보이네요. 아, 그거 설명해 줄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설명을 1시간을 하는 거야. 호리병에 얽힌 얘기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저 그림은 어때요? 저기 있는 찻장은 어때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 이모님이 자기 인생에 담긴 그 소품들 이야기를 5시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모님 좀 쉬었다 갈까요? 아, 그래. 가자. 부엌으로 가가지고 뭐 차도 끓여주고 과일도 썰어주고 그러면서 이 칼이 얼마짜리인지 아나. 그래가지고 칼 설명하고 이제 그러면서 5시간이 흘렀어. 근데 이 조카 사위는 이모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참 이모님이 훌륭한 분이로구나.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 자기의 삶이 깃들어 있는 그런 분이로구나. 정말 이 자기 집안,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그걸 알았어, 이 조카 사위가.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재미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이모님 얘기를 싫어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5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는 남편을 딱 보면서, 아유, 고생했어. 내가 집에 가서 잘 해줄게. 아니야, 재밌었어. 아니야,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이모님하고 있느라고 정말 고생했어. 내가 휴가 갔다 와서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그러고는 이제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부인도 고마워하고, 이모님도 이제 조카가 나가는데, 너 시집 잘 갔다 와.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이모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모님이 아직 가족 중에 저렇게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한 거야? 나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야, 당신이 뭔가 한 것 같아. 아니야,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거야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무튼 이모님이 당신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 한 5개월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어. 이모님한테. 이 남편을 부르는 거야, 조카 사위를. 당신을 보고 싶댔는데, 나를 왜 보고 싶어 해? 몰라, 당신을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는 통지를 받고 이 이모님이 조카를 부른 거야. 내가 이제 자식도 없고, 이제 나 죽으면 우리 집을 물려줄 사람을 찾았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소품들을 제일 소중하게 간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네밖에 없는 것 같아. 자네가 관리해 주게. 그럼 그 집을 물려줬어. 이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님은 정말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뭐 커피잔 하나에 50만 원짜리면 말 다 했죠. 근데 그 저택을 누구를 물려줄까 고민했던 거야, 그동안.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들어준 조카 사위. 외조카 사위지. 근데 그 조카 사위한테 물려주면 이 집을 오랫동안 보관해 주겠구나. 그 생각에 그냥 물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으로 이사를 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이에 맞지 않는 대저택에서 살게 됐지.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끝없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하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생각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대화의 비결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대화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얘기 잠깐 들어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얘기 들어주는 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법칙 두 번째. 용서의 법칙인데 사람들은요 용서를 못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 선생님이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를 돌아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띠리릭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를 했어. 7살짜리. 아빠, 왜 웬일이냐? 아빠 지금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있지. 정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런 거야? 딸깍 끊었어. 옛날에 이제 그런 거야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들이 전화를 한 거야. 아빠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딸깍 끊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전화를 또 아들이 걸어가지고 왜 그러냐? 아빠 통닭 사오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구 좋아하는데 통닭 사오는 거야? 그런 거야? 딸깍 아니 아버지가 이놈은 도대체 아빠한테 무슨 버릇이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띵동 하니까 아빠가 이제 아들이 문을 열러 나왔어요. 아빠 들어왔다. 아빠 들어온 거야? 그런 거야? 그래 아빠 들어왔다. 알았어. 그래 딱 들어가 버려. 자기 방으로. 이런 뭐 다 있어. 이제 좀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아빠 통닭 사온 거야? 그런 거야? 너 이리 와봐.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아빠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거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너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너 혼난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아빠 때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아들이 그 이제 맞으면서까지 그 얘기 하는 걸 딱 들으니까 아빠가 귀여운 거야. 또 오니까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용서해줘.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요즘 유행하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대. 그러니까 애들은요 용서해줘야 돼. 용서해주지 않으면 절대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들게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누가 제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뭐 이제 연애하면 한 달은 딱 좋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결혼하면 딱 좋은 시기는 일주일이라고 하잖아. 허니문이 딱 일주일이라는 거 아시죠? 허니문 일주일.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딪히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커피를 블랙을 안 먹을까? 나는 블랙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김치를 안 먹는 거야? 저 사람은 양식을 좋아해.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 용서해 줘야 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를 해 줘야 돼. 진나라 그 목공왕이라고 있었어요. 진나라, 중국 진나라 때 목공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목공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천리마를 끌고 사냥을 나갔어. 사냥하다가 중간에 이제 말을 잠깐 묶어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대신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신하 하나가 막 달려온 거예요. 지금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내가 저기다 묶어놨는데 말이 어디로 갔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근에 가서 빨리 말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병들을 말 찾으라고 다 돌려보내는데 조금 있다가 한 분이 군병들이 와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야.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니까 잔치가 벌어졌더래. 그래서 무슨 잔치를 벌리나 하고 가서 보니까 왕 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왕의 말을 훔쳐다가 잔치를 해. 그러니까 신하 하나가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저 버릇없는 농부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뭐 이미 죽은 말 어떻게 하냐. 우리 가져온 술이나 좀 갖다 줘라. 같이 먹게. 해가지고는 술통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농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잡아먹은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 이게 천리마라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게 임금님께서 타는 말인데 당신들이 잡아먹었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냥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 마을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임금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술을 보냈으니까 기왕 잡은 말 술하고 먹으라고 술을 가져왔으니까 술하고 먹어. 앞으로는 조심하게. 그러고 돌아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목공왕이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열세에 밀렸어. 열세에 밀려서 거의 이제 그 전쟁이 끝나갈 지경에 갑자기 그냥 한 무리의 농부 떼들이 막 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전투가 기사회생해가지고 이 농부들이 적장을 사로잡아 왔어. 그래서 왕한테 딱 데려놨어요. 그래서 왕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농부들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지.
말 잊어먹은 적 없었으니까 있었지. 그때 우리가 말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 보답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전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았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대. 이게 실화예요. 중국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하나 잡아먹은 거 용서해 준 것 때문에 이 왕은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에서 농부들의 도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용서해 주면 그 내가 용서해 준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한테 수십 배가 돼서 돌아와요. 그게 이제 용서의 법칙이에요. 이거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영국 마을 전설이거든요. 바닷가 한 마을의 전설인데 바람핀 여인은 벼랑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그런데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어부가 이제 부인을 홀로 두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가끔 찾아오는 그 부인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고향 친구가. 가끔 와서 차도 마시고 가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셋이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남자가 그 집을 나가는 게 발견이 됐어. 동네 어른들한테.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회의를 했어.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거는 불륜의 현장을 발견했다. 이제 밤에 자고 새벽에 나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집안에서 벌어진 게 얘기를 했든 어떻든 간에 외간 남자가 자고 나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 분명히 법칙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남편이 오면 남편한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을 시행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합의가 됐어요.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이제 마을 어른들이 남편을 부르다가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자네 부인이 이제 저 벼랑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져야 한다. 그게 우리 마을의 전통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때에서 그 법을 깨트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알았다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부인 얼굴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도 자기 부인은 남편이 혹시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고 아니면 자기를 데리고라도 다른 마을로 도망이라도 좀 가줬으면 그랬는데 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거지 이제. 당신 인생이니까 도망을 가든지 뭐 여기서 그냥 죽든지 뭐 집으로 돌아가든지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른들은 남편한테 일단 통지를 했으니까 이제 그 법을 시행하려고 집 앞으로 다 모여서 자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벼랑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부인은 벼랑 앞에 딱 서 있고 마을 어른들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참 그것도 잔인해요. 참 남자들의 풍습이 참 잔인해. 저 같으면 그냥 부인 데리고 도망가겠어. 그 정도면. 근데 이제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서 부인이 그냥 뛰어내려서 그냥 비명소리와 함께 떨어져서 그냥 벼랑으로 굴르고 말았어. 근데 시간 있다가 이제 시체는 처리해줘야 되니까 마을 어른들이 이제 그 떨어진 부인의 시체를 가지러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부인이 안 죽었어.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부상만 당하고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기절해가지고는. 그래서 깨워보니까 깨어나. 어떻게 해서 살았나 보니까 그 어부가 남편이 자기 배에 있는 그물을 갖다가 여자들이 뛰어내리는 그 벼랑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해초를 잔뜩 갖다 얹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떨어졌는데 그 해초 때문에 살았어.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른들이 이제는 또 고민이 생겼어. 법은 시행을 했는데 여자가 떨어져서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했는데 살아났으니 아직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영국 여왕한테 그 사건을 이제 올렸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 사건을 딱 보고는 불러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라. 남편도 부르고 부인도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인가? 그 여왕이 딱 거기서 판결을 해줬어요. 부인에게 남편은 하늘이거늘 하늘이 용서한 부인을 내가 무슨 죄를 정할 수 있겠느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용서한 부인을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인은 정결한 여인이다. 아무도 이 사람의 죄를 이후로 묻지 말아라. 그리고는 자기 머리에 꽂고 있던 그 그물 모양의 머리핀을 그 여자한테 줬어요. 이 머리핀을 머리에 하고 다니는 일생 동안 하고 다니는 동안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줬어요. 그래서 영국 그 여자들은 그물 모양의 그 머리핀을 그런 의미로 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걸 보고는 용서를 해야 돼. 용서. 부인 요즘에 뭐 불륜 때문에 뭐 죽는다, 부인 죽고 나 죽고 그런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용서해야 돼. 남편이 용서하면 그건 하늘이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남편들이 뭐 조금만 부인이 잘못하면 뭐 부인을 잘못 얻었네, 뭐 부인이 문제가 있네, 그런데 아니에요. 부인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용서의 기회예요. 용서해야 돼. 그때. 용서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수준 높게 끌어주는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를 못해. 용서 안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남편처럼 말없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죽게 놔두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러면 누가 칭찬을 듣느냐 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용서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하늘 이상의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속상한 일을 하고 괜히 딴지 걸고 괜히 속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끝없이 용서해 주세요. 끝없이. 그러면 인기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의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철이 들어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답을 하려고 해요. 말 잡아먹은 사람이 왕의 생명을 구해주듯이 우리가 한번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답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애들도요, 용서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셔. 애들도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알아. 잘못해도 괜찮아, 다음엔 잘해야지. 그러면 그 애는 다음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혼나면 그때부터 주눅이 들어서 더 실수를 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용서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용서 못해가지고 잠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를 화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마음에 막 새기면서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잠도 안 자. 그런데 잊어먹어야 돼요. 빨리.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힘들어.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은요, 잠 잘 자요. 나만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 그래서 용서는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 게 되는 거예요. 떠올리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아주 편해져요. 그게 용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법칙인데 이게 참 전 마음에 들어요. 장미법칙이거든요. 장미법칙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주부대학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강사가 6가지를 남편들한테 물어서 고칠점을 받아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놈의 남편한테 고칠점 6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분명히 내 험담을 잡을 텐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잘 얘기를 했지. 오늘 숙제를 받았는데 내가 고칠점 6가지를 적어가지고 편지 이렇게 넣어서 봉해가지고 가져오래. 잘 좀 써줘.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그 강사 참 좋은 강사네. 어떻게 그런 거 숙제를 내주고 그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고 이제 이 남편들이 이제 거의 친구들이니까 밤에 전화해가, 여봐, 자네 뭐 쓸 거야? 나 말이야, 지금 생각 중이야. 뭐 6가지 돼? 6가지가 뭐야, 600가지도 넘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가지 고르려니까 고르기가 힘든 거야, 남편들이. 그냥 밤새 끙끙 앓으면서 이제 6가지 고칠 거를 다 적어가지고 봉투에다 딱 해서 이제 그 강사가 딱 풀 붙여가지고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미리 보지도 못해. 이제 붙여가지고 가져가서 그날 가서 읽는 거야, 이제. 남편들이 뭐라고 썼을까? 다들 그냥 이제 궁금한데, 한 남편이 아침에까지 결정을 못했어. 뭘 써야 될지. 그래가지고는 한 남편이 그냥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그 소포로 보내줄게. 긴급 소포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받아보도록 해.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쓰려고 저렇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저러나. 그 이제 강의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주부들이 나와서 읽는 거예요. 자기가 쓴 거. 남편이 쓴 거. 이제 밥 좀 제발 잘해라. 어? 반찬 좀 해라. 너는 콩나물만 먹냐?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옷 좀 데려줘라. 나도 데릴 옷 좀 입고 보자. 그리고 자기 평소의 불편을 막 다 거기다 써놓은 거야. 화장 좀 해라. 동네 나갈 때 화장 좀 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막 그런 것도 쓰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거 읽으면서 막 창피한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은 창피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재밌다고 막 박수치면서 웃고 남 얘기할 때는 재밌지만 자기가 나간 각하지. 저 여자가 저런 여자였구나.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막 한참을 읽고 있는데 긴급 전보가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썼길래 얼마나 불평이 많으면 저렇게 전보까지 썼을까 해가지고 전보가 왔는데 큰 상자까지 같이 온 거야. 상자는 왜 보냈을까?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편지부터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먼저 꺼내서 읽자고 그랬어. 근데 편지를 딱 꺼내서 읽는데 거기에 써있는 게 당신에게 고칠 점은 없소. 지금 그대로를 사랑하고. 다 그걸 써서 보낸 거야.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사람들이 우와, 주부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날의 주인공은 그 주부가 된 거야. 이야,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남편이 그렇게 써줄 수 있냐.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썼는데. 그러고 나서는 당신을 비난하는 6가지 대신에 장미 6개를 보내니 받아주시오. 그리고 장미를 보낸 거야. 자기 부인한테. 이제 그날의 주인공은 이 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남편한테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해주냐. 그 좋은 말을 써주냐.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뀐 사람은 딱 한 집이야. 장미를 받은 집. 그리고 나머지 집 주부들은 그래, 밥 달라고 내일부터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이 사람아. 그냥 나가. 당신 밥 없어. 뭐? 국 끓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국이 어딨어, 이 사람아. 그래서 굶고 다니게 됐지 뭐.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을 위한 절호의 찬스란 없어. 절대. 비난해가지고 고쳐지는 일은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 남을 헐뜯어가지고 고쳐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기분만 상해. 마음만 나빠. 관계만 더 소원해져요. 차라리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은 만큼의 장미를 선물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욕했던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장미의 법칙이에요. 혼내고 싶은 것만큼 장미를 보내고 비난하고 싶은 것만큼 선물하면 반드시 그 관계는 좋아져요. 나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반드시. 서운할수록 선물을 많이 해줘야 돼. 10분 정도는 후련해요, 속이. 할 말 다 하고 나면.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막 할 말 다 하고 나면 10분은 후련한데 10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세가 역전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한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골목에 초등학생 2명이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더래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20%가 담배를 핀대요. 참 이상한 시대예요. 초등학생이 숨어서 담배를 피더래. 그래서 야, 내가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그래도 철없는 애들이 담배 핀다고 봐줄 수 있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아.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이놈들 담배 핀다고 혼내려고 막 다가가는데 걔네들 하는 얘기를 듣고는 너희들 살기 힘들구나 그러고 그냥 돌아섰대. 근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한 애가 이제 담배를 그냥 어른들처럼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담배를 푹 내뿜더니 야, 너 방학숙제 했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야,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면 제가 저렇게 한숨을 쉬면서 방학숙제 얘기를 할까?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애가 담배를 또 후 내뿜으면서 아니 그러더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방학숙제가 죽을 것만큼 힘든 거야. 죽을 것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뭐 끝까지 그렇게 힘들어. 근데 애들은요, 애들 나름대로 걔네들도 다 죽을 만큼 힘들어. 걔네들도. 걔네들 괜히 혼내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이제 화내는 거 잘 보세요. 그 애들도 자기가 이유가 있을 때는 화를 내. 이유가 없을 때는 화를 안 내요. 자기가 타당하다고 이해가 되면 화를 안 내요. 근데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겨우 말이 통할 만한 아이들, 걔네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해주면 이해해요. 걔네들도.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안 지내려고 그래, 애들도. 자기 말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한 거 혼내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잘못한 거 혼낸 거 그냥 잘 참아주는 사람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비난하면 절대 안 돼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죽을 만큼 고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인 한 사람이 하인을 두고 살았어요. 하인이 시간이 되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그런 하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그 하인이 안 오더래. 내가 잘해주니까 이게 버릇이 없어지네.
근데 1시간만 기다려보고 오면은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점심때가 됐는데도 안 오더래. 내가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잘해줬더니 버릇이 없어졌어. 시간도 지 맘대로 쓰고 말이야. 근데 이제 점심때가 지나가지고 와가지고는 좋았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을 막 하더래. 근데 그 꼴을 보니까 그냥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잘못했으면 와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일을 하는 거야. 야!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근데 그래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일을 하더래. 계속. 저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게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한참 동안을 네가 뭐 잘못했고 막 나무랬대.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주인님 와가지고는 오늘 아침에 우리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지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가서 일을 하더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야 늦을 만한 일이 있었구나. 늦을 만한 일이 있었어. 내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했다니.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속을 하면 가끔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막 화가 나. 그런데 한 10분, 20분, 1시간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돼. 이 사람이 사고가 났나. 나 만나러 오다가 사고 났으면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오기만 해도 고마워. 근데 막상 또 오면 화가 나. 그래가지고 오면은 또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오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막 일어난다고. 그럼 이제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밥도 안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돼.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은요 늦게 올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 이제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밥도 안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돼.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은요 늦게 올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죽다가 살아날 경우도 있어요. 겨우 죽을 만한 사고를 해치고 이 자리에 도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저도 늦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주례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안양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가는데 정말 차가 막히더라고. 정말 차가 막혀.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늦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많이 늦지 않아가지고 그냥 도착해서 이제 다행히 행사를 끝냈는데 그때 제 마음은요 길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야. 저런 죽일 것들이 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내 길을 막는 거야. 내가 지금 주례하러 가야 되는데 저 쓸데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내 길을 막아. 그러니까 이제 못 간 사람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차라리 이것이 안 오나 앉아서 그냥 오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늦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뭐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괜찮아.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요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 늦게 오면 아유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와서 고마워. 늦게라도 찾아와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눈빛이 틀려져요. 그 사람들이. 늦어서 미안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빛이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로구나. 딱 한순간에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약속을 해놓고 일부러 늦게 오기를 좀 기다려봐. 늦게 오기를 기다렸다가 한 1시간 정도 늦게 왔는데도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괜찮아.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면 눈빛이 틀려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 비판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 도리어 그게 내 인기를 그냥 막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제 제가 늦게 저희가 이제 9층에 살거든요. 이제 막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이야. 근데 같이 갑시다!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이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데 뒤로 한 20도 정도 기울어져가지고 여고 저를 쳐다보면서 여고 누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타기는 탔어요. 근데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 좀 늦게 달려올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이렇게 눈을 깔고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날 쳐다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타니까 그 사람도 제 뒤를 따라서 탔어요. 근데 보니까 서 있는 것도 또 그래. 하고 그냥 아주 건방지게 서 있어. 야,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았나. 되게 건방지네. 태도가 불량해. 저 사고뭉치 같아. 저 사람 우리 아파트에서 문제 일으키겠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층에서 딱 섰는데 그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내리는데 보니까 다리 하나가 짧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뒤로 내고 서 있으면 뒤로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저는
저런 건방진 사람이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외성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거 느껴볼 수도 있지 좀 뭐 그렇게 그런 눈을 보십니까? 그러면 완전히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아무리 태도가 불순한 사람일지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 아마 다리가 짧든지 아니면 다리가 상당히 피곤해서 저렇게 서 있을 거야.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은 다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난하는 건 기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난을 안 하면 돼요. 절대 비난 안 하면 돼요. 비난하는 대신 장미를 보내면 돼요. 선물을 보내면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때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이제 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옛날에 압박 면접이 있었잖아요. 이제 면접하면 기업체에서 그 사람 성질을 한번 떠보는 거야. 좀 생긴 게 좀 멍하네, 다네. 그렇게 면접한 적이 있었어요. 넥타이 그거 얼마짜리야? 아주 싸구려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면접하러 와가지고 갑자기 남의 복장 뭐 넥타이 자네 성격 안 좋을 것 같아. 성질 더럽지. 그러면 그래 나 성질 더럽다. 너는 어떠냐? 너 똑같아 임마. 그러고 확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기업에서 일을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떨어뜨리거든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엔 많이 나아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시절에 한 사람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얼굴이 길어가지고 말처럼 생기고 표정도 무표정하대. 자기는 아무리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멍하게 바보 같은 표정이 지어진대요. 긴장하면 더 그렇대. 근데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막 그런 거야. 이제 이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이 사람을 딱 본 거야. 보니까 그냥 얼굴이 웃음 나는 얼굴이야. 딱 얼굴 자체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이제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들리게 자네,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머저리와 바보의 차이를 아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머저리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머저리와 바보의 차이를 알아?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너 머저리라 이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나 머저리다. 생긴 거 가지고 너무 그러네. 그러고 나갈 텐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네, 압니다. 하고 얘기해보게. 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머저리고 저같이 대답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다 대성통곡하고 막 웃음바다가 된 거야. 막 피곤하고 지쳤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웃음바다가 되고 면접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우스워가지고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네 무식하고 못생겼어. 근데 난 못생겼습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유머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자네 출근하게. 그래가지고 합격됐어. 그러니까 비난받을 때 비난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못생겼네. 미안해 못생겨서. 그냥 그러면 돼. 근데 왜 못생겼어? 왜 네가 못생긴 거 뭐 도와준 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그거. 그 사람은 그냥 괜히 한번 그래 보는 거지 정말 나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달 보고 개가 막 짖잖아요. 밤에 달 밝은 날이면 개가 달 보고 막 짖어요. 그럼 사람들이 달을 욕해요? 개를 욕해요? 개를 욕해요. 절대 달 욕하지 않아요. 저놈의 달이 하늘에 떠가지고 개가 짖게 만드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고. 저놈의 개가 맨날 뜨는 달을 보고 저렇게 저놈은 갖다가 잡아먹어야 되겠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하늘을 보고 짖으면 개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막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욕먹을 사람이지 험담의 대상인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욕먹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막 험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달이에요. 그리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은 개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구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막 잔소리하면 또 새로운 개가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는. 그거 다 듣고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크게 우리를 향해서 짖어도 개 소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진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너는 어쩌면 옷 입고 다니는 게 꼭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속삭이는 그 친구들의 말은 상처가 되지만 우렁차게 그냥 막 자기 앞에서 울부짖는 사자나 개의 소리는 절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홍담을 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국 에드워드 8세라고 있어요. 이게 36년도 그 세기의 로맨스, 일반인 여자, 보통 여자하고 결혼했던 황태자거든요. 이 사람이 사관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사관학교 1, 2학년 때 이 사람이 엄청 두드려 맞았어. 선배들한테. 맨날 막 쪼인따를 까는 거야.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유 없이 막 때려. 근데 한 1년을 참다가 이제 2학년 좀 올라가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에드워드 8세가 화장실에서 대성통곡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누가 도대체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우는 거야? 어떤 놈이 우는 거야? 사관학교에서 남자가 운다는 게 말이나 돼? 해가지고 막 다 모여가지고 왜 그래? 물어보니까 에드워드 8세거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야.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얘기를 해봐. 아닙니다. 그냥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가? 아닙니다. 얘기를 해보라니까. 얘기를 하는데 선배들이 자기를 맨날 이유 없이 데려다가 화장실에서 쪼인따를 깐다는 거야. 어디 한번 발을 보자고 그랬더니 발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가지고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왜 이 에드워드 8세가 모범생인데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관 생도들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래.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나중에 함장이 될 텐데 해군 함장이 대부분 된다는 거예요. 해군 함장이 될 텐데 그때 내가 후배들한테 쫄병들한테 할 얘기가 이 얘기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말이야 에드워드 8세를 쪼인따 깐 사람이야 임마. 안 물어보지만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쪼인따를 깠다는 거야. 그거 하나.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제 이 쫄병들 동화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에드워드 8세에 쪼인따를 깐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왕이지만 나한테 쪼인따 맞은 사람이야.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유 없이 데려다가 막 쪼인따를 깠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난받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살아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내가 부러운가 보군. 그렇게 생각을 해. 얼마나 부러우면 저렇게 나를 비난할까. 사실 그 말이 맞거든.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지 별거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비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읽고는 그래 욕해라 그래 괜찮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인기 있어지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쓸만하니까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건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미만 보면 생각을 하세요. 나를 속상하게 하면 장미를 선물해야지. 그러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장미 법칙 전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법칙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려고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인사를 하니까 저 사람이 휴지가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조금 있다가 그다음 아무 얘기 안 하더니 뭐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저 사람 휴지를 달래려고 하면 빨리 달래지 뭐 자꾸 말만 걸어. 네 저도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나요? 조금 있다 그쪽에서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꼬박꼬박 인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소리 들어.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이 좋은 사람 막 잘 지내는 사람 그 사이에 끼어들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들면은요 그때부터는 다 깨져. 산통 다 깨져.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 그냥 놔두면 돼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 나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내가 두 사람을 다 챙겨줘야 돼.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제3자로 남아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근데 사람들은 굳이 2인자가 되려고 해. 싸움 나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구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빠지고 자기가 그 사람하고 싸워. 좋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사람들은 근데 습관적으로 자기가 2인자가 되려고 해요. 1인자나 2인자가 되려고 해. 근데 3인자가 제일 편해요. 제3자가. 그게 다 끼어들려고 하면 안 돼.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자기 집에다가 출근해가지고 급한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온 거야. 여보세요? 전화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아. 자기 집인데.
왜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아, 저 오늘 하루 파출부로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아, 그럼 거기 주인 아주머니 좀 바꿔주세요.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참, 저 주인 아주머니 잠깐 잠잔다고 들어가셨는데 아저씨가 밤에 늦게 일하시고 아침에 퇴근했다고. 아주머니! 아저씨라니 내가 남편인데 아저씨가 어디 있다고요? 아니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침실로 들어가셨는데 큰일 난 거야. 아주머니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남편인데 이거 잡아야 됩니다. 아주머니 그 사람 꼭 붙들어 매주세요. 아이 싫어요. 난 그런 일에 껴들기 싫어요. 아주머니 제가 사례비는 톡톡히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드릴 테니까 두 사람을 꼭 붙잡아 놓으세요. 아니 잠자러 들어가는데 뭐 자고 있겠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내가 가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사람들 끈으로 둘 다 묶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묶어요? 만약 대들면 거기 그 아무거나 막대기나 그냥 방망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기절시켜서라도 두 사람을 묶어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좀 있다가 아주머니가 전화를 또 받았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요. 둘 다 기절시켰어요. 아 그러면 거기 그 화장실 옆에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목끈을 꺼내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라고. 여기 다용도실이 없는데요? 아니 거기 전화번호가 415-7890 아니에요? 아닌데요? 딴 집에 전화를 걸은 거야 이 아저씨가. 근데 이 아주머니는 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그냥 막 했는데 그 말에 그냥 정말 자기 그 사람 남편인 줄 알고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면 그런 실수도 해요. 그러니까 제3자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게 하고 친구들 문제는 친구들끼리 해결하게 놔둬야 돼요. 거기에 간섭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를 보게 돼요. 뒤집어 써야지 뭐 남 기절시킨 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참 많이 일어나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1인자와 2인자. 결코 나는 저 사람한테 질 수 없다.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끼리 싸워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절대. 나비효과 영화 보셨어요? 나비효과 보신 분? 많이 보셨네? 나비효과. 거기서 딱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 영화 보시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주인공한테 하는 얘기가 너 빠져라. 그 얘기예요. 주인공만 빠지면 세상 만사가 편해.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자기하고 그 여자하고를 계속 새롭게 엮어보려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계속 새로운 사건을 꾸미거든요.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 하나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여자하고 관계를 끊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깨끗하게 살게 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인공 너만 빠지면 세상은 태평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공이 빠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나만 빠지면 사람들이 다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산통 다 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법칙은 내가 빠져주는 거예요.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잘 지내게 해주면 돼. 내가 괜히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나한테 다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다 돼 있어요. 이것도 실화예요. 그 6.25 때 있었던 일인데 조선일보사에서 만든 6.25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6.25 전쟁 때 겪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쟁 겪은 것들을 다 써낸 그런 이야기 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고문관이 낙동강 전투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배치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고문관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군인들 중에서 우양호 그러면 좌양좌하고 뒤로 돌아 하면은 그냥 그 똑바로 서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러면 훈련 받으러 가고. 근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왔는데 소위가 보니까 도저히 전쟁을 치를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부대가 실수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데리고 나갔다가는 우리 소대가 까딱 잘못하가는 다 포로로 잡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땅히 이제 배치받은 사람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투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혔어. 북한군 포로로 잡힌 거야. 근데 포로로 잡히면 구하러 웬만하면 가야 되는데 그냥 놔둬라. 그냥 잡혀가게. 그냥 놔뒀어. 어차피 고문관이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감옥에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구하러도 안 가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추석 때 그 전쟁이 잠시 이제 휴전을 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저쪽 막만 보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백기가 하나 올라오더래. 백기가 올라와가지고는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오더래. 백기가 올라오면 일단은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는 거니까 누가 오나 하고 봤더니 그 고문관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더래.
고문관이 걸어오는데 배낭을 메고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야. 저기 가가지고 어떻게 또, 사형탑이 됐나,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배낭을 푸는데 보니까, 떡이랑 음식이랑 잔뜩 싸가지고 남쪽으로 돌려보낸 거야. 이제 그쪽에서도 고문관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남쪽으로 돌려보내버렸어. 포로를. 방법이 없는 거야. 감옥에 가둬놔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찾아 먹지도 못하고 그 포로가 포로 다 와야지. 다 보니까 포로에 가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야 너 돌아가라. 네 부대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수석이라고 떡 해가지고 떡을 배낭에 넣어가지고 자기 부대로 돌려보냈어. 그 6.25 전쟁 통해서 이런 일이었어. 이런 일이. 그 총알이 난무하는 죽고 사는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떡 가지고 자기 부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소대장이 야 너 그냥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배낭 메워가지고 집으로 그냥 보냈대.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마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살아있으면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싸움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죽고 사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자기를 낮추면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고 해도 내가 조금만 머리를 숙여주면 그 각박한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예요. 6.25 전쟁,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지만 이 조금 부족한 고문관은 그런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는 절대 껴들지 마세요. 그냥 보고만 계세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지 그럼 맞아. 저 사람이 와서 저렇지 그럼 그것도 맞아. 그냥 그러고 마셔야 돼. 거기 껴들면 안 돼. 싸움에. 아무 편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3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제3자에 의해서 유지돼요. 여러분도 친구들 사이에서 제3자가 거의 해결하잖아요. 두 사람이 싸우면.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친구 그런 말 아니야. 이쪽에 가서는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자기들끼리 나중에 또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결국은 모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3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3자가 되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추측의 법칙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미리 추측하면 사람들 관계 깨뜨리기 참 쉬워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가 밖에서 막 멍멍멍멍 짖더래. 저 개가 왜 짖나? 저 개가 도대체 뭘 보고 저러나? 한참 있다가 막 달려 들어오는데 토끼를 하나 물고 들어왔어, 이 개가. 그래서 이 개 주인이 보니까 옆집 아가씨들이 기르는 토끼야. 근데 흙이 잔뜩 묻은 걸 물고 들어와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물어 뜯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기, 야, 큰일 났다, 이거. 옆집 아가씨들이 애지중지 하던 토끼를 이거 물어서 죽여가지고 갖고 왔으니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토끼를 뺏어가지고는 자기 집에 이제 욕실에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막 빨았어, 그냥.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 토끼장에 다시 넣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가 죽였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저 집 개가 우리 토끼 물어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열심히 빨아가지고 이제 드라이로 이제 털 말려가지고 리본도 다시 탁 매가지고는 다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담을 탁 넘어가가지고 그 집 토끼장, 열려있는 토끼장에다가 토끼를 탁 뉘어놓고는 막 자기 집으로 도망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으악! 막 비명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토끼 노는 것 때문에 토끼 죽은 거 보고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담 넘어서 무슨 일이에요? 모르는 척 하고 이제 무슨 일 났어요? 토끼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아빠 토끼가 무슨 일인데요? 자기는 알면서도 토끼가 무슨 일인데요? 토끼가 어제 죽어가지고 뒷마당에 묻었는데 어느 미친놈이 빨아가지고 다시 넣어놨어.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묻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개가 물어 죽인 줄 알고 빨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야. 근데 미친놈이 된 거야 그날. 그 어떻게 할 수 없지. 자기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차라리 그 토끼를 들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개가 물어 죽였습니다. 그럼 아니 어저께 죽어서 묻었어요. 괜찮아요. 그럴 텐데 자기 짐작으로는 분명히 개가 이거 토끼 물어 죽였다 짐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야. 우리 동네에 미친놈 사나봐.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동네에 미친놈 산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게 바로 자기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을 추측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문 나는 걸 보면 추측으로 소문을 내요. 아마 걔 그럴 거야.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야. 절대 그 말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그런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깨트리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니까 조심해. 그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이야.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 밥도 사주고요, 선물도 사주고 정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싸웠어. 감정이 서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저한테 얘기한 거야. 그 사람의 객관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는 절대 이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못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다 못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결정이 돼요. 추측하면 그 추측대로 돼요. 일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면은요, 이제 유심히 쳐다봐요. 다니면서 이제 유심히 쳐다보는 물건들이 많아요. 전철 타고 가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전철을 딱 타면 저쪽 칸이 막 움직이잖아요. 전철 타면은요, 움직여요. 저쪽 칸이. 그래서 내 칸은 안 움직여요. 내가 탄 칸은. 이상하다. 왜 저쪽 칸만 움직일까? 제가 그쪽 칸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이쪽을 보니까 아까 내가 탔던 칸이 움직여. 지금 내가 섰던 칸은 안 움직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철과 전철을 연결한 중간에 가운데 판 있죠. 제가 이제 좀 모범적인 좀 있어요. 그 머리에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끝까지 해봐야 돼. 그래서 그 중간에 판에 조그만 요 테이블만한 요 판에 가서 딱 서봤어요. 요 테이블 판에 딱 서서 봤더니 양쪽 칸이 다 흔들리더라고. 안 흔들리는 건 제가 서 있는 그 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서 있는 판은 절대 안 흔들려.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칸들은 흔들리는 거로 보여요. 그때 제가 그 경험 이후로 세상 내가 서 있는 곳은 안 흔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서 있는 것도 흔들리고 있구나. 내 생각도 흔들리고 있구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로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도요, 편견이에요. 저쪽에서 보면. 저 사람 생각만 편견이 아니라 내 생각도 편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다 쓸데없는 추측이 될 확률이 80, 90%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해보기 전에 사람을 평가하면 반드시 실수예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 소문 듣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수예요. 유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애들한테 여러분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아무거나 그리세요. 예쁜 그림들을 그리세요. 근데 애들은 이제 엄마도 그리고 장난감도 그리고 로봇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막 그림들 다 잘 그렸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까만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도화지를 막 새까맣게 칠하더래. 쟤는 좀 성격에 문제가 있나 보다. 쟤는 가정 환경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앞에를 새까맣게 칠하더니 뒤를 넘겨가지고 뒤에도 새까맣게 칠하더래. 정말 문제 있다. 제 정서에 문제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는 뭐 그리니? 물어보니까 김 그려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얘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지금 열심히 김을 그리는 거야. 김을 만들기 위해서 새까맣게 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쟤 문제 있구나. 정서에 문제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추측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애는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김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김을 그리겠어. 근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리는데 어른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추측으로 어린 아이들을 평가해 버린다는 거지. 잘못된 거예요. 그 한 아이가 또, 그 선생님이 또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유치원에서 노는데 자꾸 욕을 하더래. 이런 우라질 놈, 이런 역 같은 경우가 있어. 막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욕을 막 하더래. 놀면서. 이런 저거 막 이런 개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그런 말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아빠가 맨날 이런 말씀 하세요? 아유, 그래, 아빠가 가르쳐줬구나. 하긴 뭐 네가 그거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하겠니? 그리고 돌아서는데 아니에요, 나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더래. 그게 무슨 뜻인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동차가 오래돼가지고 맨날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우라질놈의 자동차 이런 것 같은 막 그러면서 자동차 시동을 걸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걸 맨날 듣고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면 이런 우라질놈 그래도 얘기하는 줄 알고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 걔 상황을 모르면 아유 쟤는 아주 성질이 더러운 애로구나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 그런데 내용을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걔는 자동차 아빠가 자동차 시동 걸 때 하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면 반드시 실수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요. 힘들어. 그런데 야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어떤 고민이든지 문제든지 와서 상담을 하면 야 정말 힘들겠다 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얘기하면 그래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철공 일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뭐 다 해봤어요. 어려운 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노가다 일주일 하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 세상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저는 노가다를 수년씩 해본 사람이지만 힘들겠다 그래 그래 근데 그렇게 고생해야 성공한단다. 너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돌아간다고요. 근데 그때 야 나는 3년을 일했어 이 녀석아 그따위 가지고 그냥 그건 고민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그 고민을 너무 쉽게 추측해서는 안 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개미가 막 수영하고 있는 코끼리를 한참 째려보더니 야 코끼리 너 나와봐. 코끼리가 개미가 뭐 눈에 보이기나 해? 별게다 그냥 꼴값지 않게. 근데 이제 안 나가니까 개미가 계속 코끼리를 한참 째려보더니 야 너 나오니까.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개미 앞에 딱 서가지고 왜 그래? 보더니 됐어 들어가. 그러더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기가 막힌 거야. 야 너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야. 왜 나오라 그런 거야. 내가 수영복을 잊어먹었는데 혹시 네가 입었나 해가지고. 개미는 수영복 잊어먹었는데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누군가 훔쳐가는데 물속에 있는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덩치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그냥 코끼리한테 저놈이 훔쳐갔나 그러고 이제 그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면 100% 실패. 100% 실패. 여러분 절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은 관계를 깨트려요. 이제 요거 하나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리 삶의 기쁨, 내 인생의 기쁨은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즐거우면요 제가 즐거워요. 저는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해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잘 들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듣는 사람들 고마워가지고 그냥 갖고 다니면서 책도 나눠주고 그래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저도 제 책이지만 제가 돈 주고 사와요. 공짜로 안 주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주는데 나중엔 돈 줘야 돼. 너무 많이 갖다 쓰니까 저는 이제 작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주는 게 좋아. 제 얘기 들으러 와주는 게 고맙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제가 즐거워요. 여러분이 막 웃으면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웃는 모습 보니까 내가 아주 얘기를 재밌게 했나봐. 막 즐거워. 근데 여러분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강의를 이제 그만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제가 인생이 즐겁냐 안 즐겁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막 즐겁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져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한 스님이 지하철을 탔어요. 험악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험악하게 생긴 스님이 들어오니까 다들 잠잠했지. 야 험악하게 생겼다. 저 사람 화나면 무섭겠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 막 이제 그러더니 전화기를 딱 꺼내서 들고는 전화기 옛날에 그 말로 거는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를 걸더니 딱 폴더를 열더니 쫄따고 그러더래. 이제 스님이 좀 말을 곱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쫄따고 그러더래. 옆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생긴 것처럼 노네. 이제 그러니까 띠리리리 전화 가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서 누가 아랫종이 이제 아랫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땡초냐? 그래. 야, 나 오늘 그 시주가 좀 늦는다고 오늘 못 들어간다고 그래라. 그리고 야 오늘 고기 먹으러 간다. 그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야. 스님이 이제 고기 먹으러 안 되잖아. 그러고 나서는 좀 있다가 또 막 그런 이제 목을 가다듬더니 주방장. 그러니까 띠리리 전화가 가는 거예요. 전화가 이제 저쪽에서 딱 여보세요 그러는 모양이에요. 어머니세요. 어머니 오늘 제가 고기 좀 먹고 싶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갈비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더니 딱 받더래.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얘기 듣고는, 야, 참 저 스님 엄청 재밌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전화를 딱 하는데, 왕재수. 그러더래.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 왕재수. 그러니까 띠리 전화가 가는데,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세요. 제가 오늘 시주가 늦어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시주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명세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더래. 그냥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이 스님을 쳐다보면서 막 우습다고 막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 웃다가 들었다 그랬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험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재밌는 멘트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그렇게 그 스님이, 야, 저 스님 있는 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막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생긴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 돼요.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막 재밌게 해주잖아요. 인기 좋은 사람이 돼요.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호동. 얼마나 우리 강표. 여자들 중에도 뭐 생긴 거하고 누구? 이경실? 이경실 말고 또 있는데 비슷한 사람? 연예인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뭐 재밌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남자들하고 막 뒷물고 막 그러면서. 난 그런 사람 참 좋더라고.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저렇게 등 긁으면서 저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먹고 살려니 참 얼마나 힘들까.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남을 웃기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들은 막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는 인기가 상승이 돼요. 내 인기 아주 좋아져요. 그 파업 중에 한 사장님이 출근을 하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파업 중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냥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는데 사장이 출근하면서 파업하는 자기 직원들을 보니까 이 사장님은 좀 좋은 분이었나 봐.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네들 뭐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청소나 하고 괜히 마당 뭐 깨끗한 마당 쓸지 말고 야구나 좀 하지 그래. 운동장 넓은데. 아유 뭐 파업 중에 어떻게 야구를 해요. 어차피 남는 시간인데 평소에 야구 못했으니까 야구나 해. 내가 도구 사다 줄게. 그러고는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나가서 야구 도구를 한 차를 사다가 준 거예요. 야구를 하라고. 직원들이 그래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 눈치가 보여가지고 마음대로 못 놀았는데 사장이 야구도구를 사다 주니까 그날부터 야구를 한 거야. 근데 직원들이 막 야구하면서 막 떠들고 막 신나게 놀고 맛있게 밥 먹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망하더라도 웃다가 망하자. 사장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나 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구만 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 볼링을 좀 하게 해줄까 해가지고 사장이 또 그 근처에 있는 볼링장 아예 하나를 다 빌려가지고 내가 볼링장 전세 냈으니까 볼링 치고 싶은 사람은 요 파업 기간 동안에 가서 볼링이나 쳐. 그래가지고 야구하고 볼링하고 직원들이 뭐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휴가 아닌 휴가를 얻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일주일 있다가 이제 노조가 다시 이제 이 경영진하고 타협을 했는데 그냥 끝났어.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노조 파업이 한번 일어나면 100% 망하는 시대였거든요. 미국 기업이 경제공황 시대에 100% 망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노조가 시작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타결된 유일한 회사래. 그래서 누군가 책에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망하는 거 인상 짚고 망하나 놀다가 망하나 기왕 놀다가 망하자. 그래가지고 야구 클럽을 사다 주고 볼링장 빌려주고 했는데 그게 야, 우리가 파업시켜가지고 이 회사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장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그게 퍼지기 시작해가지고는 결국은 회사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 행복하게, 나 하나 즐겁게 하려고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나 혼자 뭐가 재밌겠어요? 어울려야 재밌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놀아도 혼자 노는 사람 있어요? 요즘엔 뭐 컴퓨터 가지고 혼자 놀지만 결국은 밖으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잘 되는 직업은요, 노는 직업하고요. 노는 직업, 모여서 노는 직업하고, 이제 그 게임하는 직업하고, 제가 보기엔 그 두 개만 잘 될 것 같아. 인터넷으로 하는 직업하고, 노는 직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은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다음 세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면 돼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결혼의 비결인데, 아가씨들이 들어야 되는데, 가난한 집 아가씨가요, 그 귀공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교 클럽에 가게 됐는데, 사교 클럽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나는 내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할 얘기도 없고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못 살고 못 배웠다는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그 사람들 잘났다는 얘기만 계속 해줬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를 하나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게 내 비결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나 힘들어, 나 가난한 사람이야, 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상대가 하는 얘기. 아, 이번 주에 뭐 오페라를 보고 왔는데, 이번 주에 영화를 봤는데, 이번 주에 차를 샀는데, 그러면 그 차가 어떤 차인데요? 그 차 정말 좋아요? 그 차 얼마짜린데요? 그 차가 시속 얼마까지 가는 건데요? 막 그 얘기를 물어보면 신이 나서 그 얘기를 막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꼭 연락을 한다는 거야. 파티가 있으면 야, 너 꼭 와야 돼. 너는 분위기 좋아지니까 너 꼭 와야 돼. 그래서 자기는 한 푼 없이 귀공자들이 하는 파티를 다 공짜로 돌아다니면서 대접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내가 즐거워집니다. 그 사람 비결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귀공자하고 결혼해서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도 잘 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에게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유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즐거운 건 내 앞사람이 즐거워야 돼. 여러분이 즐거워야 제가 즐거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 관계의 법칙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누우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별명이 대면자예요. 대면자. 그냥 딱 대면 자요. 근데 이제 원래 그래요. 대면 자. 어디서든지. 낮에도 누워 있으면 자요. 그래서 안 누워요. 잘. 누워 있으면 자요. 비디오도 이렇게 앉아서 봐요. 되도록이면. 누우면 자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잠이 안 와. 싸운 적이 한 번 있는데 말다툼을 했는데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을 안 하거든요. 그날도 험담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속상하게 혼자 막 욕하고 갔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막 자려고 하면 문득문득 떠올라. 그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법칙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법칙들을.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얘기해준 마지막 법칙이었는데 빈대법칙. 빈대법. 전 그것 때문에 그 고비를 넘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감정도 없다. 나는 성질도 없다. 나는 인격도 없다. 나는 그저 그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계속 추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없다. 나는 빈 배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하고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속이 안 상하더라고요. 바보라고 그래도 맞아, 바보야. 그러고 말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 이런 법칙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터득했던 그 인생의 그 비결처럼 다른 사람들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면 돈 안 줘도 갑니다. 그냥 부담 없이 부르세요. 저는 가서 그냥 제 돈으로 밥 사드리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오라 그러면 가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그래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밤에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자기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참 훌륭하시고 또 기회 있으면 제가 여러분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한 번씩 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